자, 안녕하세요. 아두이노를 이용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 시간입니다. 저희는 시리얼 통신, 직렬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 PC와 아두이노를 서로 통신하게 하는 방법, 직렬 통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직렬 통신은 우리가 아두이노의 프로그램을 어, 업로드하고 있는 USB 케이블과 커넥터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 저희 PC가 디바이스 1이고 그리고 아두이노가 디바이스 2라고 하면은 아두이노와 PC는 서로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송신을 트랜스미트의 약자 TX, 수신을 receive의 약자 RX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에 보면은요, 1번 핀과 0번 핀이 바로 TX와 RX 핀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통신이 될 때 TX와 RX LED가 깜빡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신을 할 때는 통신 속도를 서로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어, 통신의 속도를 맞춰주는 것을 서로 약속을 한다 그래서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시 번역하면 통신 규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신 속도인데요. 통신 속도는 1초에 몇 비트를 보내느냐 해서 비트 퍼 세컨드로 단위를 표시하고 있고요. 이 비트 퍼 세컨드 BPS와 같은 용어는 바로 보우 레이트입니다. 미국식으로 읽게 되면 보드 레이트가 되겠죠. 따라서 보드 레이트를 서로 같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시리얼 모니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리얼 플로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터는 그림을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죠. 자, 그러면 곧바로 저희들이 시리얼 통신하는 프로그램, 지난주에 했던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문자를 이렇게 변수를 선언한 후에 무한 반복 함수 내에서 문자를 받으면 전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짰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 파일을 열어가지고요. 예,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시리얼이라고 하는 객체의 멤버 함수 begin 이라고 하는 함수에 9600 bps로 저희가 시리얼 포트를 아두이노 3 포트를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시리얼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프린트 라인을 통해서요. 어떤 변수, 예를 들면 x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송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위쪽에서 정수형 인테저에서 x는 0부터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값을 초기화해 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x가 0이니까 0만 계속 나가겠죠. 그래서 x의 값을 하나씩 증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x가 계속 증가만 하면 값이 무한대로 커질 거기 때문에 if 만약에 x가 100보다 크게 되면은 보다 x가 커지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가요, 그런데 마이너스 했는데 다시 x가 플러스 해져 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가 하나 증가하고 또 하나 감소하게 되면은, 99가 됐다가 다시 100이 됐다가, 이게 100이 됐다가, 101이 되면 if문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다시 100이 됐다가 101이 됐다가 다시 100으로 왔다. 그래서 x는 101에서 계속 멈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에를 한번 다시 바꿔서요. if x가 0보다 같거나 작으면은요. 그러면 x를 플러스 이렇게 해가고요.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x가 0보다 작을 때만 x가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x가 0보다 x가 100보다 클 때만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간에 있을 때는 값이 증가를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작아질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넣어서 가지고요. 캐릭터 해서 판단한다는 하는 것은 업 카운트를 할 것인지 다운 카운트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업 카운트를 해서 업이 처음에는 1입니다. 1이면 x를 증가를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0보다 작아질 경우에는 업을 0보다 가까이 작을 때는 업을 1로 만들고요. 그리고 x가 100보다 커지게 되면 업을 0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if 만약에 업이 1이면 x는 하나씩 증가하고요. else 그렇지 않으면 x는 마이너스 감소하도록 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하고 시리얼 프린트 라인을 마지막에 넣어주고요. 프린트 속도가 너무 빠를 수 있으니까 딜레이 함수를 써서 1초에 10번 정도만 송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100ms 정도를 딜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먼저 저장하러 나오기 때문에요. 저는 시리얼을 6장에서 하고 있어서요. 06하고 시리얼 업 다운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완료해서 에러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 상태로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업로드ing 중이고요. 업로드가 완료가 됐으면은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켜볼까요? 그리고 9600에서 자 숫자가 0부터 하나씩 증가해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까지 올라가서는 101까지 올라가서는 100보다 크게 되니까 다시 다운 카운트 숫자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으시죠? 그랬다가 다시 0이 되면 다시 숫자가 0부터 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x라고 하는 값을 줬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문자
한 문자를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문자 데이터와요. 그리고 방금은 정수 데이터를 보냈는데요. 저희가 정수 데이터를 보내더라도 실제로 시리얼 모니터에 나오는 것은 정수를 ASCII 코드 값으로 바꿔서 즉 문자형으로 바꿔서 문자로 되어 있는 숫자 정수가 이렇게 전송돼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요, ASCII 코드 테이블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시간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숫자가,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에 숫자로 이게 보면은, 이 데이터의 성향이나, 이 형태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이게 그래프로 나타나면 더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볼 수 있는 툴을 저희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메뉴에 가셔서요. 툴이라고 하는 메뉴 아래 가서 보시면 시리얼 모니터 아래에 시리얼 플로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0부터 시작해 가지고 숫자가 어디까지 101까지 올라갔다가요. 다시 다운 카운트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요. 언제까지요? 0보다 작거나 그때 동안 0까지 왔다가 다시 업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요 데이터 하나하나는 0.1초 저희가 100ms 지연을 시키기 때문에 0.1초에 한 번씩 이 데이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시리얼 플로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아두이노에서 전달되고 있는 데이터, 정수형 데이터를 굉장히 편리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 형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네, 요거를 아직 입력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화면을 멈추고요. 네, 이제 입력하셔가지고 한번 예제를 한번 실제로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 업 카운트와 다운 카운트 프로그램을 짰는데요. 이번에는 사인파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사인파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놨는데요. 샵 include software serial 헤더 파일부터 해가지고요. 여기 아래 무한 루프까지인데요. 먼저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제가 작성해 놓은 프로그램을 먼저 타이핑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여기 주성문은 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성문은 작성하지 마시고요. 이 소스 코드 부분만 작성하시고 조금 있다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타이핑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시간 관계상 기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우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동영상 멈춤을 누르시고 이 소스 코드를 먼저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페이지로 내려가겠습니다. 무한 루프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요. 제가 계속 멈춰 있기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여기서 어, 영상 멈춤을, 화면 멈춤을 일시 정지를 누르신 다음에 화면을 정지하셔서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 입력하신 후에 다시 재생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거를 다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신 후에요. 네, 컴파일이 완료되신 분들께서는 이제 먼저는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리얼 모니터에 방금 전에 실행됐던 거 이후로 보게 되면은 이상한 문자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이런 이유가 나오는 이유는 통신 속도, 저희가 통신을 할 때는 상호 프로토콜 규약을 지켜야 된다고 했었죠. 그 통신 프로토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통신 속도입니다. 지금 저희 아두이노의 시리얼 모니터에서는 통신 속도를 19200으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네, 요거를 다시 한번 19200으로 설정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네, 그리고 960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의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니까 저희가 음, 컴파일을 하고 업로드가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사인 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업카운트, 다운카운트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신 속도 9600bps 로 맞춰 놓은 것인데요. 이전 프로그램이 바로 9600 업카운트, 다운카운트가 포레이트가 9600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리얼 모니터의 프로그램도 9600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통신 프로그램은 시리얼 모니터는 닫고요. 자,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사인 함수가 그래프로 출력되는 거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통신 속도를 일부러 19200으로 여기 설명문이 틀려 있죠. 19200bps로 또는 포레이트로 설정해서 데이터를 송신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지금 저희가 짠 스케치 코드를 바이너리 파일로 컴파일한 후에 업로드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리얼 모니터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얼 모니터를 켰더니요, 또 마찬가지로 이상한 문자들이 연이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통신 프로토콜 규약을 저희들이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200으로 저희가 통신 속도를 맞춰 놨는데요. 방금 시리얼 모니터에서는 960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9600 포레이트를 다시 19200으로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그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사인파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시리얼 모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시리얼 플로터를 동시에 켜게 되면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시리얼 모니터가 열려 있을 경우에는 시리얼 플로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시리얼 통신, 직렬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1대1 통신인데요. 아두이노가 한 대면 PC도 한 대, 서로 1대1로 통신이 가능한데요. 이때 PC라고 하는 것도 PC 안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하고만 통신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응용 프로그램으로 요거 시리얼 모니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요 시리얼 모니터를 종료한 후에요. 그리고 나서 시리얼 플로터를 툴에 가셨어요. 시리얼 플로터를 실행하시면은요. 네. 이렇게 하면 드디어 통신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거는 이전에 있던 쓰레기 값이고요. 이렇게 해서 보레이트 19200 보레이트에서 통신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때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쌓인 데이터가 들어와서 시리얼 플로터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리얼 플로터의 사인 함수가 어떻게 해서 출력되게 되는지를 한번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잠깐 요만큼 두고요. 이렇게 해서 시리얼 플로터와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는 샵 include 전처리 지시어로 소프트웨어 시리얼.헤더 파일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주성물을 처리하더라도 예, 컴파일 해보게 되면은요 정상적으로 컴파일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아두이노 스케치에서는 이 바로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시리얼.헤더 헤더 파일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샵 include math라고 하는 함수를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을 include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아래에서 저희가 sig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math.헤더 파일을 include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요거를 include 하지 않은 상태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요, 저희 아래에서 그래도 완료가 되죠. 그 이유는 이 sign이라고 하는 함수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요. 문자형 변수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으면 그 문자를 반환하는 용도로 하기 위해서 문자형 변수를 선언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는 요거 정수형 변수로 x와 y를 선언을 했습니다. 요거는 정수형 변수입니다. 자, 이 x와 y는 우리가 x축과 y축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x축과 y축을 계산하기 위해서 x, y를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자, 셋업 함수에서 저희들은 시리얼 객체의 멤버 함수인 begin 함수를 19200으로 전달해서 호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리얼 통신 속도가 19200 bps 또는 보레이트로 설정해서 시리얼 포트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hello라고 하는 문자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x는 0이라고 하는 값부터 시작을 하도록 0으로 주었습니다. 자, 무한 루프 함수에서는요.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만약에 시리얼 객체의 멤버 함수인 available에
어떤 값이 반환된 값이 있다 라고 하면은 시리얼 통신의 수신 단자에 어떤 데이터가 수신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시리얼 객체의 멤버 함수인 read 함수를 이용해서 수신 버퍼에 있는 값을 캐릭터라고 하는 문자형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다시 시리얼 객체의 멤버 함수인 print를 이용해서 이 캐릭터에 있는 값을 전송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PC에서 시리얼 모니터에서 어떤 문자들을 전송하게 되면은 전송받은 그 문자를 되돌려주는 아두이노에서 되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실제로 사인파를 만들어내는 함수인데요. y축의 값, y값은 100 곱하기 사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인 값은요, 아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값이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사인 값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00을 곱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최저값이 마이너스 100이고요. y축을 보시게 되면요. 최고값이 플러스 100인 사인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요. 이 사인 함수 안에 들어가는 요 x값은요. 현재 x에다가요. 처음에 x는 0부터 시작했잖아요. 이 x값에다가 무엇을 곱했냐면 2 곱하기 3.14를 곱했어요. 2 곱하기 3.14가 2파이를 뜻하죠. 3.14가 파이를 뜻하고요. 따라서 이 2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사인이 한 주기가 2파이잖아요. 0부터 2파이일 때 사인 파형이 하나 나타나잖아요. 한 주기가. 예, 그래서 이렇게 2 곱하기 3.14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요 뒷부분에 이것은 x를 100으로 나눴습니다. x를 100으로 나누면 x가 아래에서 0부터 증가를 하다가 이게 100이 되게 되면은 x가 100이 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1이 되겠죠. 따라서 2파이 곱하기 100분의 1부터 100분의 0부터죠. 100분의 0부터 100분의 100까지 100분의 100까지 이렇게 그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랬다가 다시 어떤 값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계산된 y 값을 시리얼 객체의 멤버 함수인 print line 함수를 이용해서 송신을 해주게 됐습니다. 이렇게 송신을 해주면 이때 이 y값이 각각의 y값이 PC 쪽으로 전달되게 되죠. 그리고 그래프나 데이터가 너무 빨리 전송되기 때문에 딜레이 함수를 이용해서 50ms 지연을 시켰습니다. 50ms는요, 초로 따지면 50 나누기 1000이기 때문에 500 0.05초가 되겠죠. 0.05초에 즉 0.05초마다 한 번씩 데이터가 나가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를 하나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 x는 0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9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x가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100보다 크면은요. 100보다 크면은 즉 101이 되면은 x가 101이 100까지는
증가를 하는 거죠. 101이 되면 x를 다시 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x가 0부터 해서 증가를 하다가 x가 100이 되면은 100 나누기 100이 되잖아요. 그럼 1이 되잖아요. 그럼 이 전체는 2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0부터 2파이까지 이 사인 안의 값이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그 중간에 여기에 이제 플로트라고 하는 이 형식 변환 연산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2 곱하기 3.14 곱하기 x라고 하면은요, 이 x는 정수형 변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게 되면은 이 부분이 정수로 계산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정수로 계산이 되면은 이게 그 정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플로트를 쓰지 않고 그냥 계산을 한 다음에 사인 함수 안쪽에 들어가는 값을 이렇게 정수형이 아닌 상태, 실수형을 만들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정수형으로 계산된 상태에서 저희가 컴파일을 해서 업로드를 해보고요. 그리고 플로터를 한번 돌려보게 되면은요.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겨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요, 이런 부분을 계산할 때는 앞에다가 플로트라고 변환한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컴파일을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